저는 사실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이 부분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소송 대리를 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줘서가 절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부산지방법원은 해제권 유보 조항이라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까지 반영해서 해당 판결을 선고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영상은요,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 분양계약 해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산에 있는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상대방의 항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판결의 결론을 뒤집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긴급히 소개해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는 뭐냐면요, 제 의뢰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납부했어요. 그리고 중도금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제력이 되지 않고, 설령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잔금까지 납부하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몰치당해도 좋으니 이 분양계약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대행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은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를 받기는 하지만 그 단계에 따라서 받는 수수료가 달라요.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조금 받습니다. 언제든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도금 단계에서는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양자가 중도금 단계에 돌입하면 내가 아무리 계약금 전부 몰치당해도 좋으니 계약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분양자인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분양계약은 절대 해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뢰인이 계약금 몰치해도 좋으니 분양계약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분양대행사를 찾아가니까 이 분양대행사 직원이 아주 그냥 이 제 의뢰인을 꼬드기는 겁니다. 아유, 왜 벌써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냐고. 그러면 계약금 몰치당해서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분양권 피 받고 팔아줄 테니 좀 기다리고 있어라. 설령 피를 못 받고 팔아주더라도 그냥 제값으로 팔아주면은 어쨌든 계약금은 몰치당하지 않아서 손해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제 의뢰인을 어떻게든 끝까지 묶어뒀어요. 그래서 제 의뢰인이 분양대행사 직원만 믿고 있었는데 잔금 납부 기일까지 도래했는데 분양권 전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제 의뢰인도 중도금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잔금 납부 기일이 도과했을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가 입주 지정 기간까지 통보를 했어요. 즉 2025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입주를 지정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 의뢰인이 불안한 마음에 분양대행사 직원을 찾아가서 아니 아직까지 분양권 전매가 안 된 거냐,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분양계약을 해제해 줘 라고 했고 분양대행사 직원도 알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의뢰인이 이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신탁회사에 별도로 분양계약 해제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신탁회사에다가 분양계약 해제 처리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신탁회사에서 대뜸 무슨 분양계약 해제요? 아니 얼른 중도금하고 잔금 납부하시고 입주하셔야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분양계약 해제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이 놀라가지고요, 부랴부랴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인 2025년 12월 10일 이후예요. 이 사건처럼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 중도금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계약금만 납부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즉 계약금을 몰치당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이 서로 갈리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수행했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 번호는 제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요, 분양계약서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시기에 제한 없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요, 이것도 1심 판결인데요, 희한한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분양계약 해제가 문제된 사건은 아니에요.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에 정확하게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그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각주에 왜 쓸데없는 문구를 넣었는지 몰라요. 그 사건의 쟁점도 아닌데. 뭐냐 하면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각주의 주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회사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비록 각주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하면서 수분양자들 중에서요,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았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중도금하고 잔금을 미지급했으니 미지급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했던 겁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제 의뢰인이 저에게 맡겼던 부산지방법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하급심 법원 판결의 비중을 보면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모두 다 1심 법원의 판결이기는 해요.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은 단독재판부 판결이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판사님이 3명이 들어가는 합의재판부 판결이에요. 조금 더 비중이 높죠. 그런데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신탁회사에게 유리한 판결문, 즉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판결문 본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해당 판결의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각주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 점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표로요, 계약금에 의한 해약 규정, 즉 해약금 규정인 민법 제565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이라는 표제 하에요, 제1항에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신탁회사가 어떻게 항변을 했냐면 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요, 보십시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하는 이 시점을 문제 삼아요. 즉 입주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은 신탁회사가 이행을 착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565조 1항을 근거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판결의 쟁점도 아닌데 그 부분을 판단해서 각주로 넣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해당 부분을 도표로 올려드렸는데요, 이걸 다 읽어드리면 조금 복잡하니까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핵심은 민법 제565조 1항에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그런데 신탁회사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정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도가하면 신탁회사가 이행에 착수한 거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계약금을 포기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맞아. 근데 잘 봐봐. 지금 너희들 사이에 분양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규정한 그 조항은 해제권 유보 조항으로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해제권 유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라는 판결이에요. 저는 사실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이 부분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소송 대리를 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줘서가 절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부산지방법원은 해제권 유보 조항이라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까지 반영해서 해당 판결을 선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있고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매우 타당해서 앞으로 2심, 3심 이와 똑같은 판결이 내려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러분들 어차피 계약을 해제할 거라면 이러한 트집거리가 잡히지 않게요.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전에 분양계약 해제를 반드시 통보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 담당 직원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 나눈 적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신탁회사가 업무 위탁을 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분양자가 아니고 분양계약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백날 법적인 의사표시를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법적인 의사표시를 해도 신탁회사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전달해줘봤자 자기가 번거로워지고 손해만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같이 법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는 분양계약에 적혀져 있는 당사자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그 전에 신탁회사의 내용증명을 통해서 분양계약 해제 통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